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 관련 미국 라이프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결국에는 주택은 수단 아닌 목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부는 여자분은 카메룬에서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3명을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카메룬에서는 어릴 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는 경제적 관념이 없다가 미국 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경제적 관념이 없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제일 큰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다. 요 점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물론 몰기지로 주택을 마련을 했죠. 작은 집을 마련을 했고 몇 년 지나서 큰 집을 하나 더 사게 됩니다. 물론 몰기지죠.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 감당 자체가 버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샀을 때는 방이 5개짜리 집을 샀다고 하는데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남편과 상의해서 여행도 가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이 생활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RV, 그러니까 여행용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리고 두 채를 모두 다 팔아버리고 부채를 청산하고 대학 시절에 빚진 한 1억 한 3천 정도 되는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미국 전역을 RV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요즘 뭐라고 합니까? 노마드, 인터넷으로 디지털 노마드입니까? 인터넷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잡지에 기고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조금씩 늘려가서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대략 버는 것 같고, 그 중에서 한 6,950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7천만 원, 거의 한 8천 정도 되네요. 8천 정도를 비용으로 쓰고, 그런 어떤 블로그 활동,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을 조금 더 넘게 수입을 얻는 것 같습니다. 1억 2천 정도 수입을 얻어서 그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또 생활비로 쓰고 1억 1,000만 원 정도 매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매달 1,000만 원 정도 저축 또는 저축은 안 하겠죠. 투자인데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카메룬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라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한 사람들인데,
주식이 제일 그 수익률이 높죠. 이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통 미국에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냥 그 ETF로 주식 투자하는 게 1년에 뭐 10몇 프로 정도,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서 ETF만 가입하더라도 한 6년 정도 지나면 돈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훨씬 높은 수익률이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이익이 크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을 10억짜리 집을 사서 유지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천만 원 세금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집값 올라봤자 그 세금 나간 거 생각하면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집을 사느냐? 그것은 그 어떤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도 그 주거죠, 주거. 삶이죠, 삶. 뭐 건평만 60평 되고 뭐 그런 거 2층짜리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살면 뭐 집값이 2배, 3배 올라서 뭐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 이런 게 아니죠. 여기는 부패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처럼 부동산을 부양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주식이라는 어떤 투자처를 열어둔 나라죠, 미국은. 그리고 세금을 거의 한 3% 걷어버리니까 재산세를 주택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자 뭐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주택에서 마당도 있고 이런 주택에서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이 전혀 투자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 플러스 원금 정도는 보장이 된다. 뭐 이런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만 또 주택은 또 땅값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금 낸 만큼 그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아예 그냥 버리는 돈은 아니다. 플러스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좋은 주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뭐 그 맨션,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꽝이죠.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은 맨션 편하다고 있다가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전부 다 주택을 구입을 하죠. 이 나라 분위기에서 맨션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나라 반지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한 단독주택, 그러면서 거주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또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단독주택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RV를 타고 다니는 거죠.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그 좁은 RV에 타는데 이 사람들 말은 그렇습니다. 그 RV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게 다 마당이라는 거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지금 주택에 살면 뭐 이 가족들이 살려면 캘리포니아니까 아무리 외곽이라도 뭐 10억 정도 하겠죠. 방이 5개짜리 집이면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또 세금만 또 왕창 내죠. 뭐 3천만 원 이상 낼 거고 그러면 저축이 안 되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그것보다는 그 돈을 버는 대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그 돈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익이 제일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의 주거 관련 라이프 스타일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그 원문을 지금 이 이후에 영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we sold our home initially, we sold most of our stuff and we put some of our stuff in storage because we figured that we'll be back in a year, maybe rent another place, buy another home. We weren't sure what to expect. So made it 1 year in the RV, and I kid you not, I have no interest in living in a home. I'm Karen Akpan and I'm 32 years old. I am Sylvester Akpan and I'm 41 years old. We make around $81,000 a year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in our RV. And we are currently in Savannah, Georgia. She actually talked me into selling the house and getting the RV. It was 2 years ago. We went in an RV for the first time and we took the kids out for a trip and we kind of loved it. So when we got back, we figured it was something that we wanted to do and we sold the house. He makes it sound easy. It was not that easy. So after we got back, it was a lot, with the bills. California is really expensive. Our mortgage, honestly, was really it was like $4,200 to be honest with you. Yeah. It was a lot. We were house poor. That's the honest truth. It was not the best decision for us. So I figured, why are we living this life over and over trying to keep up with all this? Why not just sell the house and buy an RV and then pay off our debt? So we sold our home, bought the RV, and then last year we paid off all our student loans, paid off all our debt, and it's just been so freeing since then. We started the blog because we wanted to tell people how we were able to share how we traveled on a budget. Because we started doing a lot of international travel with our son. And so a lot of people always ask, how do you guys do it on a budget? So a friend of mine said, if you have a blog, because I had no idea what a blog was, she said, if you have a blog, you can write it on there and then people can just go read it. And so I said, hey, why not? So I started writing about budget travel because when we got married, we didn't have a lot of money. And then after we had our son, we figured we had to show him the world. And so the best way to do that was to do it on a budget. So I started finding the best deals and the cheapest ways to be able to travel with them. And so it kind of grew into what it is right now. So we make money several ways on the road. One way is through ad revenue from our blog. Another way is through ad revenue from YouTube. We don't post as much, so it's really a small part of our income. I've done freelance writing for websites like The Points Guy, as well as Campendium, and also Camping World. So freelance writing around topics like family travel, RVing with kids, and things like that. But our biggest is creating content for brands on Instagram, TikTok also. We didn't see this coming. It just kind of fell into our laps and we just embraced it and kind of ran with it. I was born and raised in Cameroon. Growing up in Cameroon, nobody talks about money. Families don't talk about money. It's kind of like a taboo thing to talk about. I moved to the US when I was about 15 years old. It was kind of different coming here and then having to learn about how the system works in the US. So it was quite a change for me. And it was not something that I learned when I moved here or learned in college. Finance has been something that I'm really passionate about, especially now that I understand better and now that we have a son, so that we can teach him everything that we didn't learn growing up. We got married in 2011 and then we moved into our first home, on the outskirts of LA, about 2 hours out in Bakersfield. We rented it out. We lived there for a few years and then we decided to buy another home, which honestly was not the best choice because we bought an even bigger home with more mortgage. So we just went deeper into debt, which was honestly, now that we look back at it, not the best choice that we made, but it was a good lesson that we learned. It was an American dream. You know what though? We only stayed in 2 parts of the house. Yeah. It was in the kitchen and the bedroom. And the bedroom, the living room. The living room, that's where we spend most of our time. Most of our time, yeah. And then the kids would want to be in the same room with us. So you have a whole big house and then it's really not being used. So when the idea came up to sell the home, right away we had to do it. I was a little hesitant about it because I felt like I was grounded in California, spent most of our life in there. We got married there. So she talked me into getting an RV and hitting the road. I kind of jumped in. So living in an RV for us has honestly been the most amazing thing for a family. We spend so much more time together. We're more relaxed. Honestly, we're happier.
We spend about $300 a month on groceries. It's just both of us and then our 8-year-old and then our niece and nephew join us. So when they join us, sometimes we go over our grocery budget. For us, a typical week varies a lot. If it's a week that we travel, we're usually in a new state or a new city. When we visit, we explore, we find out what are the best places to eat because we like to try like local foods or what's kind of like in the area. So we'll do that and then we'll find something to do there that the kids like to do or that we enjoy doing. We'll get out, do some hiking, biking. We love to do outdoor activities a lot. I feel like living in an RV has made us, like love the outdoors even more. Then we also do some work and, we have an 8-year-old who's homeschooled. There are times when I feel like, I'm working and I'm like, oh, I can't get anything done because I'm getting distracted because Aiden's here like jumping around and then like Sylvester's here like asking me a question. So sometimes I'll just like, go somewhere like maybe like a coffee shop or maybe like the front desk of the RV park and just sit down there, get work done, or I just sit outside. So our business has several expenses. We have a virtual assistant that we pay that helps us with like, like admin stuff. We also have like some writers. We have subscriptions too that we sign up for. One of them like I love a lot, it's like Boomerang, which helps us with our emails. Adobe, we love yes. Adobe, so we pay for Adobe on a monthly basis. We use Lightroom a lot to edit our photos, so it's like super important for us. We have a 401k account through Fidelity, and then we also have Roth a IRA. brokerage account, a Roth IRAs, as well as some money on Robinhood and Webull. Our goal this year was to max out our 401k accounts because we didn't have any 401k accounts, which honestly, that really stressed me out a lot because I felt like we're starting late. I feel like people at this age already have like so much money in their 401k accounts. So that was for me this year, was focusing on making sure that we can fully fund our 401k accounts. So we found an RV on Facebook Marketplace. I think he had it listed for about 15 or so, and we talked him down to 14,000. And so we went there, saw it, and then just like paid him the money and then took the RV without like really knowing anything about it. So we spent like a couple of thousand doing renovations inside, like painting, changing the countertops, microwave oven, AC. We also bought a lifetime membership pass for 1,000 Trails, which allows us to park our RV in any of the 1,000 Trails parks, but we have to move every 3 weeks. We spend about $600 on gas a month? Yeah. And then we have a Jeep that the RV tows. So when we're driving the RV from place to place, we're only driving the RV, but when we get to where we're going to, we unhook the car and then drive the car around. When we travel out of the country, we leave our RV at the RV park. So we just lock it up and then we leave and then come back, and we've never had any issue at all. Most RV parks are gated community and they have security that drive around, so it's pretty safe. Every month, I would say we spend like maybe like $3,000 on travel. But good thing that some of it is counted as a business expense, so that kind of helps out a little bit. We don't have like an insurance plan. So for like medical care or dental care, we do go out of the country. Sometimes it makes me nervous not to have insurance, to be honest with you. I've looked at plans. We've considered getting it, just kind of getting a lower plan and then kind of paying for it. Just in case. Just in case we need it or something happens. In 10 years, I see us retired, also watching Aiden grow. He is our main focus, so we want to see how he blossoms and what direction he chooses to go in life. If he wants to continue RVing or, go back to a regular home. Oh my God, that's right. He'll be 18. I just He'll realized be- that. Oh he'll my be God, 18, 10 years. So, it's something to watch for. So I'm hoping that in 10 years, we can retire with at least like $2 million in assets. And Aiden, he says he wants to be a millionaire when he turns 13. I don't know how possible that is, but he has a Roth IRA because he works in the company as well, so we're able to put money away for him. He also has like a UTMA account where he can put money away. So And he has stocks too. And stocks too. That he buys by himself. That he buys. So we're really believing in like,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 to kind of work in our favor to get us to where we need to get to.